산을 직접적으로 깎지 않은 이상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건 쉽지 않은 일 같아요. 부지가 그렇게 넓어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. 감일백제로 일대에는 현수막이 많이 보이는데요. 안녕하세요. 내 집 찾기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감일지구, 지난 영상에서 못 보여드린 곳을 보여드릴 거예요. 자, 지난 영상에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. 감일지구가 진짜 서울하고 붙어있다고. 지난번 영상에서는 진짜 여기가 서울이랑 가까운지 실감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하고 얼마나 붙어있는지를 제가 직접 걸어다니면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.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감일지구 지난 영상에서 못 보여드린 곳들을 한번 보겠습니다. 저는 감일지구의 메인도로라고 할 수 있는 곳부터 둘러봤는데요. 감일지구의 메인도로라고 할 수 있는 감일백제로는 감일지구의 중심을 관통한다기보다는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일지구의 중심도로 축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반대편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 감일지구 옛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. 나중에 이곳은 어떻게 정비가 될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. 산을 직접적으로 깎지 않은 이상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건 쉽지 않은 일 같아요. 부지가 그렇게 넓어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. 감일백제로 일대에는 현수막이 많이 보이는데요. 대부분 내용이 지하철 3호선 유치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. 3호선이랑 감일지구랑 무슨 상관 있지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3호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교산신도시가 이곳 감일지구에서 별로 멀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교산신도시 가는 길에 감일지구를 경유하는 형태를 갖게 될 것 같은데 원래 계획은 지하철 3호선이 연장돼서 들어오는 거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별도 노선을 만든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하철 3호선 유치와 관련된 현수막들을 길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었나 싶어요. 방금 지어지고 있는 상가들 보셨죠? 이쪽이 감일지구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기준으로 같은 감일지구라고 할지라도 약간 동네 분위기가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. 아파트들이 다 지어지면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일지구는 아직 입주를 많이 안 해서인지 몰라도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진 않았어요.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. 편의시설보다는 확실히 부동산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 중에서도 분양, 임대, 문구는 참 많이 본 것 같아요. 현재로서는 그냥 편의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지 장을 보기도 쉽진 않아 보였어요. 그래도 이 가까이에 대형마트들이 있어서 자가용이 있으면 장 보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았어요. 감일지구의 흥미로운 점이라면은 보통은 새로운 택지지구가 만들어질 때 단지 수가 작은 쪽 있죠. 즉 1단지부터 입주를 해서 이 지구가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감일지구는 좀 다르더라고요. 1단지 위치가 중심부와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요. 반대로 단지 숫자가 커질수록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들도 더 많이 보이고 그만큼 길에 사람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지금 보시는 12단지, 14단지 이런 것들 말이죠. 그리고 학교도 12단지와 14단지 사이에 있는 감일중학교와 감일초등학교만 개교를 했어요. 그럼 감일지구의 학교는 이곳밖에 없는 건가요? 이러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. 일부 영상에서 보셨던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다 만들어진다고 해요. 다만 행정복지센터 쪽은 아직도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서 개교를 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고등학교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. 택지지구 입주 연령대 특성상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설립 계획조차 없는 동네도 가끔 봤어요. 이 경우에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할 때면은 좀 멀리 통학을 해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연령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내 집을 찾을 때는
학교를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12단지 쪽을 넘어오니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거의 다 만들어졌더라고요. 멀리서만 보면 입주를 시작한 것 같아 보였을 정도였어요. 아직 입주를 안 한 곳은 마무리 공사만이 남은 것 같네요. 가밀지구 14단지 쪽이 가장 끝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재밌던 거는 계속 걸어가 보니까 아파트들이 또 보이더라고요. 여긴 어디지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바로 마천동에 위치한 송파 파크데일 아파트더라고요. 걷다 보니까 하남에서 이미 송파 쪽으로 넘어왔더라고요. 지도를 보면은 당연한 일인데 막상 실제로 겪어보니까 좀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. 물론 이 동네에 거주한다면은 별 느낌 없을 것 같긴 하지만요. 지금 보시는 회전교차로를 경계로 첫 번째로 서울과 하남이 나뉘고 마천동, 가밀, 그리고 위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위례도 갈 수 있어? 이러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이곳에서 조금만 남쪽으로 가면은 바로 북위례 지역이 나와요. 이 교차로에는 서울버스와 경기도버스가 모두 다니지만 이 둘이 겹치는 정류장이 하나도 없어요. 하지만 걸어서 환승은 충분히 가능해요. 일개의 교차로로 보이지만 의미를 알고 나면은 생각보다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나요? 실제로 가밀지구 아파트에서 나와서 걸어서 저기 파크데일 아파트 앞에 있는 정류장을 이용해서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몇 명 보이더라고요. 저도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1단지 쪽으로 가보기로 했어요. 1단지 쪽으로 가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싶더라고요. 지도상으로는 연결이 충분히 가능해 보였는데 아직 도로가 다 완전히 안 만들어져서인지 막아놨더라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밀지구 아파트들은 보이는데 걸어서 접근하기가 너무나도 먼 그런 동네였습니다. 사람이 통과하는 거는 가능해 보였는데 혹시나 싶어서 저는 다시 버스를 타고 크게 한 바퀴 삥 둘러서 이곳으로 왔습니다. 다만 이 길이 완성이 되면은 가밀지구에서 지하철 5호선이 다니는 거열역까지도 접근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. 확실히 12, 14단지보다 1단지 근처가 아직 덜 만들어졌다는 거 느껴지시나요? 물론 1단지 아파트는 입주를 했지만요. 가밀지구에서 거여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지금 보니까 포장 공사는 거의 다 되어 있었어요. 짧은 시일 내로 개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되면 가밀지구로 향하는 방법이 좀 더 다양해지게 되네요. 최소한 3가지 방법 정도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는 개통되지 않은 도로와 그리고 송파 파크데일 쪽으로 향하는 길, 그리고 지금 보시는 서하남 IC 쪽에서 들어오는 길, 이렇게 3곳이죠. 이쪽은 지금 도로 확장 공사 중인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서 하남 가밀지구의 모습을 보았는데요. 지금까지 저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고요.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